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네피림의 땅 루마니아 그 내용을 더욱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대한 내용인 카자흐스탄의 네피림의 후손들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다 보면 에스겔서 32장에 나오는 네피림 용사들의 무덤 그 내용이 이제 생생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도죠. 이제 거인 네피림 내용을 제가 많이 이제 자료를 이제 한 20년 가까이 모으고 정리하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조명해보고 그랬지만 여전히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여기저기 퍼져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실제적인 고고학적인 자료와 어떤 그 유물과 어떤 그 무덤, 이런 고고학적인 유적, 그런 거를 총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생생하게 이해하는데 다가서 보는 최초의 시도인 거죠. 저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도를 하고 싶은 거죠. 왜? 성경 말씀을 생생하게 깨닫고 느끼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카자흐스탄의 네피림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에스겔서 32장의 네피림 용사들의 무덤인 쿠르간들의 땅 부제는 에스겔서 32장 말씀에 네피림 용사들의 무덤들의 땅인 호카서스와 카자흐스탄 좀 길죠.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에 보면 용사들이 여러 무덤에 묻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새로 동영상들 다 없어지고 새로 또 내용을 올릴 때 시초에 뭐라고 했냐면 전쟁하고 관련돼서 이제 그 거인들 얘기 자꾸 올린 거죠. 그게 이제 무심코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피림 자체가 전사, 용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루마니아에서 파고 파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맨 위에는 요즘 군인들, 그렇죠. 루마니아 사람들.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소련군, 그렇죠. 소비에트 붉은 군대.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나치 독일 군인들. 걔네들이 전쟁하다 죽었겠죠. 또 조금 더 깊이 파보면 뭐가 나오죠? 제정 러시아하고 오스만 투르크의 군인들. 더 내려가다 보면 왈라키아 왕국의 군인들. 그렇죠? 더 내려가다 보면 게르만의 군인들. 더 파고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 로마 군인들. 더 파고 내려가면 마케도니아 군인들. 계속 그렇게 군인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유골들이 그 전쟁터에 있겠죠. 근데 파고 내려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고대의 용사들, 고대의 전사들, 바로 네피림 전사들이죠. 걔네들의 유골이 발견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정확히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약간 이제 시놉시스라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에스겔서 32장이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나 이집트 왕이 이제 스월 무덤에 가는데 거기에 이미 용사들의 무덤이 있고 용사들이 있다는 거죠. 죽은 용사, 전몰 장병들이 있다는 거죠. 시대가 다르죠. 그런데 아주 고대의 용사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고분이나 무덤을 발굴해 보면 어때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때요? 더 고대의 사람들, 더 고대의 군인들의 무덤이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은 정확한 거죠. 그리고 맨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네피림 거인들, 걔네들이 전사들이었거든요. 전쟁터에서 죽었죠. 네피림 전사들의 무덤이 있다는 거죠. 유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정확히 위에는 이제 최근 인디안들의 무덤이죠. 그죠? 그렇죠. 별로 멀지 않은 과거. 근데 더 깊이 파고 가면 갈수록 반드시 네피림 거인들의 유골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인디안 마운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과
루마니아에서 나왔던 이제 거인의 유골의 그런 컨셉과 또 성경에 나오는 최근에 어떤 용사 왕이 죽었을 때, 전사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갔더니 이미 또 더 일찍 죽은 이제 용사들의 유골이 있고, 또 더 밑에 아주 고대의 용사들이 있다. 바로 영웅들이 있다. 네피림의 유골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어떤 그 네피림의 이제 거인들의 용사들, 거인 전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시대별 군인들의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내용하고 이어지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전쟁과 거인들에 대한 얘기를 섞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어떤 감을 좀 잡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카사스와 카자흐스탄의 거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2장 말씀에 네피림 용사들의 무덤들의 땅인 코카사스와 카자흐스탄. 이게 최근에 발견된 이제 어디입니까? 거기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옛날부터 있었죠. 쿠르간이라고 하는데, 카자흐스탄의 이제 사마티안이라는 지역의 무덤을 쿠르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슨 신라 왕릉 그런 거죠. 왕릉 같은 거죠. 그래서 쿠르간에서 어떤 이 거인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2m 이상, 4m대 이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머리가 편두죠. 근데 이제 이거는 편두가 아니죠. 거인들은. 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DNA 자체가 이 코네도 편두 모양을 띠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마티안 지역에서 발견된 왕릉의 그 유골이 이렇게 거인 왕의 그 유골이라는 거죠. 거인 왕, 거인 용사.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코카사스 산맥에서부터 카프카스죠.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지역에는 수천 개의 마운드들.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발견된 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인디안 마운드였죠. 링컨 대통령도 북아메리카 대륙의 마운드에 거인의 유골이 있다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속국이니까 미국에 있는 자료들은 접근하기 쉬웠죠. 그래서 미국의 마운드들, 인디안 마운드 속에 있는 거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걸 이제 성경에 가까운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어디로?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성지로 이제 가는 거죠. 성경 말씀을 생생하게 읽기 위해서 이제 점점 접근하는 거죠. 하여간 이제 코카사스 산맥에서부터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지역에는 수천 개의 마운드. 근데 인디안 마운드랑 달리 여기서는 뭐라고 보냐면 쿠르간이다. 이렇게 이제 터키어에서 러시아에서 볼 때는 이제 외래어죠. 터키에서 유래된 이제 외래어인 쿠르간이라고 불리는 어떤 왕릉 비슷한 무덤들이 마운드죠. 매장, 둔덕, 언덕들인데 이것은 이제 신라 왕릉의 적석 목각본. 속에는 이제 돌을 쌓고 위에다가 이제 흙으로 덮는 그 목각본 구조의 봉터 이렇게 뻥긋이 솟아 올라 있는 거죠. 고대의 무덤이 이 코카사스 산맥에서부터 카자흐스탄에 이런 적이 수천 개가 있답니다. 직경은 한 50m 평균. 그 다음에 2층 건물 높이인데, 이 쿠르간이라는 무덤, 어떤 이제 신라 왕릉 같은 게 무지하게 많은데, 좀 생김새는 다르죠. 현재 160개 정도를 발굴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런데 최근에 그 중심에서 2m에서 4m대의 거인 전사들의 유골이 갑옷, 화살, 촉, 무슨 창, 칼 같은 부장과 함께 발견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시대는 아니죠. 이 거인들이 모두 다 여러 시대에 걸쳐 있고, 그 이제 어떤 갑옷의 어떤 모양새라든가 이걸 통해서 시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 시대에 걸쳐 있는데 성경에 보면 홍수전의 네피림 용사들, 네피림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었더라, 전사들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여호수아하고 싸웠죠.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 르바 자손 이런 애들이. 그러다가 또
한참 후대인 다윗 시대 때 또 팔레스타인 거인들하고 싸우죠. 예? 걔네들도 네피림의 후손이죠. 그러면 여러 시대에 걸쳐 네피림 용사, 군인, 전사들이 나오고 그 걔네들 중에 이제 왕도 된 애들이 있죠. 네피림 전동 왕들을 진술해 주신 성경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에스겔서 32장과 이사야서 14장의 의미를 이것을 통해서 더욱 정확하게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할 건데, 야벳의 후손이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 메섹과 두발이 고대에 이제 살던 데가 이제 스키타이다.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메섹이 메섹카오 그래서 모스카오, 두발이 토벌스크 그래서 이제 걸로 갔다 시베리아 토벌스크로 뭐 그렇듯한 얘기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대 이제 요 코카사스에서 카자흐스탄 이런데 이제 스키타이라고 이제 얘네들이 살았죠. 얘네들이 이제 황금과 철기를 많이 갖고 있던 이런데 골로새서에 나오죠. 스키타이 지역 그 중에서도 카자흐스탄 그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의 이제 북쪽인 악투베 지역에 에스겔서 32장의 말씀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그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을 찾을 때 창세기 이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진수라고 정확한 데 찾다 보니까 이제 어디가 나왔습니까? 이란의 이제 북서쪽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2장 말씀하고 이제 정확히 일치되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의 악투베 지역에 용사들의 무덤이 많더라. 이 쿠르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쿠르간이 여러 시대에 걸쳐 있는 거고, 북아메리카 대륙의 이제 마운드도 보면 그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제 계속 거기다가 유골을 묻었죠. 쿠르간도 마찬가지죠. 이 쿠르간의 시초는 언제냐? 저는 분명히 아주 오래됐다는 거죠. 터키인들이, 투르크 애들이 돌골 지역이죠. 우리나라 고구려 옆에 있던 얘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중앙아시아로 가면서 이거를 이제 쿠르간이라 불렀는데 워낙 오래전부터 있던 것들이죠. 피라미드처럼. 거기다가 이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렇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간 또한 이 지역에는 이제 코카사스부터 이제 카자흐스탄 지역에는 이르는 지역에는 고대로부터 거인 전사, 거인 용사들의 전설을 전하는 고대 텍스트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관심 있게 채록하는 이제 인류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 성경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소위 말하는 성지죠. 이 지역의 홍수 거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피림 후손의 아나킴, 아낙의 자손이나 르바임,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거인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얘네들이 거기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움직이듯이 얘네들도 이주를 했겠죠. 그래서 홍수 후에 아라산이 이제 터키,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함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얘네들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방주를 타고 들어온 불순물이죠. 이 아게시들인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퍼지면 함의 후손도 점점 퍼지겠죠. 근데 이들이 그쪽에서부터 이제 네피림의 DNA가 발현이 되죠. 잡종 DNA가 발현될 때 얘네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코카사스 산맥을 거쳐서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 이주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북지역에는 거인의 유골과 이런 목격담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진에 보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그쪽에 이제 거인의 그 키 큰, 보통 인간의 2배인 키 큰 사람들의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아하, 그 신명기에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정탐할 때 네피림의 후손을 봤습니다 하듯이 그것에 생생한 진짜 배기들이 이 중앙아시아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걔네들을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진짜 네피림의 후손 DNA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왔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지역까지 진출했다고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역사학적인 추론이죠. 그리고 고대 아리안족의 거주지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홍수 거인, 네피림의 후손들이
멸종해 가면서 버티던 마지막 정착지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아리안족이 이제 또 여기 거쳐서 인도까지 가는데 카자흐스탄에는 이를 입증하는 듯한 세계 최대의 거대 펜타그램 오각형 문양이 있고 그 다음에 스와스티카 유물도 많이 나온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자료를 봅시다. 저번에 제가 이제 루마니아에 이제 폴란드에서부터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거쳐서 헝가리에 이르는 이 카르파티아 산맥에 여기에 이제 사는 거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료 유물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좀 시야를 확장해서 카자흐스탄이 루마니아가 여기죠. 여기의 거인들도 실제로는 이쪽,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도 가고 에집트로도 일로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자흐스탄이 이제 이쪽인데 카자흐스탄이 엄청 큰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 지도가 이게 좀 메르카토르로 써서 이쪽이 북쪽이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거보다 좀 작죠.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쪽을 거쳐갖고 카자흐스탄까지 이 성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이 움직였다고 봐야죠. 걔네들도 이주를 하겠죠.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쪽이 이제 스키타이 성경에 나오는 수구디아 개혁성경 그 지역인데 여기서만 거인이 있었겠습니까? 네피림이 당연히 여기도 있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루마니아에도 홍수 전후에 모든 유적이 발견되죠. 카자흐스탄의 요 지역에 바로 그 무덤, 쿠르간이라는 무덤이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쿠르간도 여러 가지 1형, 2형, 무슨 3형, 4형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 질문 토기의 분포와 유사성과 변화를 따지듯이 이것도 따진 거죠.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이쪽에 이제 많이 있나 봐요. 이 매장 무덤이 수천 개가. 그래서 이제 쿠르간 지역의 거인의 네피림에 대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보다 훨씬 큰 애들이 있는 거죠. 옛날 사진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얘네들을 딱 봤을 때 얘네들이 군복을 입고 어떤 성벽을 수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누굽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12 정탐 그 스파이들처럼 얘네들 딱 보고서 우와 네피림의 후손이 여기까지 있네. 그럼 얘네들의 시작은 어딜까요? 바로 중동에서부터 온 거죠. 네피림의 후손이 맞죠. 이거는 거인증이 아니라 진짜 거인의 DNA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이 희석이 돼서 DNA가 좀 이제 작아졌죠. 홍수 전후보다 직후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쿠르간의 매장 무덤, 베리어 그라운드죠. 인디안 마운드와 같은 그 베리어 그라운드를 쿠르간이라고 부르죠. 러시아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스키티아 지역에. 근데 이 높이가 2층 건물 높이랍니다. 한 10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넓이가 직경이 한 50m 되는 이 쿠르간이 상당히 중앙아시아는 많이 있답니다.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속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입구가 팠죠. 입구를 파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답니다. 속은 돌로 쌓아놓고 위에다가 이제 흙을 쌓아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속에 파다 보면 이제 유골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앙아시아에 이제 보면 이렇게 많은 쿠르간들이 있다. 인디안 마운드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중앙아시아에 보면 이제 스탈린이 이제 우리나라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들을 엄청 이주시켰죠. 그 까레이스키들이 이거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 쿠르간에 이제 중에 좀 큰 거 하나 보여줬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쿠르간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60개 정도 발굴하고 있답니다. 이게 아주 오랜 세월에 거쳐 발굴하겠죠. 고고학자들이.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에스겔 32장에 봅시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어디에? 스올에. 스올을 우리가 이제 지하 감옥으로도 보지만 무덤으로도 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스겔 32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그겁니다. 이집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너도 마찬가지로 무덤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너가 들어갈 무덤에는 이미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 용사들, 전사들이 있고
그들의 무덤은 사방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메섹과 두발이 있는 많은 무덤, 메섹과 두발의 용사들이 묻혀 있는 많은 무덤이 사방에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그렇죠. 그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용사들인데, 그들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에스겔서의 이 부분이 이미 엎드러진 용사라고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이제 뭐 공동 번역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고대의 전몰 용사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고, 먼 옛날에 지하로 내려간 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를 봐야 되죠. 엎드러지는 바로 뭐냐? 네피림이 뜻입니다. 네피림. 용사는 갑보림이라는 건데, 잠깐만요. 갑도림이었나? 다 까먹었다. 갑보림, 깃보림. 왜냐면 이제 히브리어가 이 모음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네피림, 깃보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용사라고 봐야 돼? 이거를 아니면 쓰러진 용사로 봐야 돼. 네피림이라는 게 fallen, 넘어지다, 떨어지다 이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싸우다가 죽은 용사 이렇게 번역을 할지, 아니면 고유명사 네피림 용사로 봐야 될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 카프카스와 코카사스와 카자흐스탄의 이제 지역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 지역의 쿠르간들이 사방에 있고 그 안에는 고대 용사들, 즉 어디예요? 바로 창세기 6장에 고대 용사들, 네피림이 있죠. 네피림, 그렇죠? 아하, 걔네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성경에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었더라. 또는 쉔, 발사체를 가지고 있었던, 슈무를 가지고 있었던 자가,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미 엎드러진 용사라고 상식적인 번역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사는 용사인데 과거에, 이미가 아니죠. 고대에, 옛날에, 먼 옛날에 고대에 fallen, 노피림, 네피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대의 네피림 용사들이 거기 있다 이거죠. 그러면 창세기 6장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면 고대의 용사는 누굽니까? 바로 네피림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쿠르간, 중앙아시아 메섹과 두발의 땅에 여러 무덤이 사방에 있는데, 쿠르간이 오래전부터 걔네들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 쭉 중앙아시아로 움직이면서 쿠르간이라는 이제 매장 양식을 한 거죠. 거기에 후대인들이 또 유골을 또 묻고 이런 거죠. 또 전쟁에서 죽은 애들 또 묻고 왕들을 묻고, 그래서 여러 시대에 걸친 다층이 있는 거죠. 다층의 무덤이 한 쿠르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갔다. 그래서 쿠르간을 파보면 무기가 다 있어요. 부장품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살아있는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생하게 느껴지죠. 저는 지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일맥상통하죠. 근데 저는 어릴 때 골로새서에 여기 수구디아인, 스키티아인이 도대체 왜 나왔나? 저는 이제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들의 단서를 주신 게 아니냐. 그렇죠. 야만인 중에 수구디아인도 있다는 거죠. 수구디아인의 땅에 네피림의 그러니까 홍수 네피림의 주 DNA가, 그 리니지가 거기 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이제 발굴한 서양의 학자 중에,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 이 에스겔서 32장에 나오는 메섹과 두발의 전쟁한 무리가, 용사들, 전사들이 죽은 여러 무덤이 있는, 사방에 있는 땅, 그리고 거기에는 네피림, 그렇죠. 네피림 용사들이 고대에 죽은 자들이 이미 누워있고 걔네들하고 너네가 함께 또 누울 거다, 이런 얘기. 즉 이렇게 봉분이 있으면 봉분의 밑에는 고대 네피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홍수의 네피림이 있고 또 시대에 걸쳐가면서 여러 군인들과 왕들의 무덤이, 그러니까 그 유골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게 하나의 쿠르간이죠. 실제로 또 발굴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카자흐스탄의 이제 악두베라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키릴 문자, 슬라브, 그죠? 그래서, 악투베. 이거는 이제 하얀 언덕이다. 하얀 언덕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악투베라는 데에, 가장 이런 고대의 베리얼 마운드, 쿠르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포림, 노피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이제 모음이 없죠. 근데 모음은 이제 발음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가 히브리어 전문가도 아니고 히브리어 텍스트에는 이제 자음만 있죠. 모음은 이제 구전으로 넘어왔는데 후대의 마소라학자들이 이제 모음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텍스트에. 근데 이제 마소라학자들이 중세 때 여기다가 네피림을 노피림이라고 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전문 용어 전문 뭡니까 고유명사를 안 쓰고 그냥 넘어진 용사다, 넘어진 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고대 네피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로날드 핸델이라는 분은 주장하고 독이라는 분은 노피림은 맞지만 엎어진 용사는 고대의 엎어진 용사는 어차피 네피림이다 이런 해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고대의 네피림이 예전에 이미 넘어져 있는 곳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쿠르간이라는 매장 언덕이죠. 거기에 너도 그러니까 이거죠. 고대 네피림이 죽어 있고 거기에 홍수 후 네피림의 후손이 죽어 있고 그 위에 매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섹과 두발의 용사들이 묻혀 있고 그 위에 이집트 너도 애굽 왕 너도 묻힐 거다. 이런 얘기를 보면 되죠. 그렇죠. 여러 시대에 걸친 유골들이 다 있는 거죠. 전쟁터에서 죽은 용사들의 그 얘기들이. 가장 밑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네피림 용사들, 네피림 군인들의 무덤이 있을 거다 이거죠. 뭐 이제 그러한 이제 원어 해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4장이면 너 바벨론 왕이여 너가 열방을 학대하고 세상 나라를 억압하고 몽둥이로 때렸다. 강포하게 때렸다. 근데 아래의 무덤이 너가 죽을 때 소동하여 너의 몸을 영접하는데 세상에서의 모든 용사, 깃보림들이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다. 열방의 모든 왕들이 다 너도 우리처럼 죽었네. 너의 영화가 같이 우리처럼 무덤에 묻혔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오리로다. 자, 이 말씀이 뭔가 더 실감이 나죠. 바로 요거죠, 요거. 이 쿠르간의 이제 단면인데, 뭐, 여기서 얘기하는 스월을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 이제 상징적인 해석으로, 죽으면 가는 지하 대기 장소, 이렇게도 번역하지만, 무덤으로도 번역을 하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이제 흙을 쌓아 올렸는데, 봉토를. 그 가장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적석 목가품 구조 같이, 여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골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쿠르간, 큰 쿠르간들은 위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유골들이 또 있고 이러는 거죠. 가장 밑에는 가장 고대의 전사왕, 용사왕인 네피림의 유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뚫고, 이게 원래 다 막혀 있으니까 어디가 입구인지도 모르니까 고고학자들이 오랫동안 발굴을 하다가 입구를 찾아서 하나씩 뚫고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막 파헤치다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파헤치다가 여기 뭐 터키인하고 뭐 누굽니까 이게 제정 러시아 뭐 경찰 같네요. 걔네들이 이제 여기 쿠르간을 이렇게 뚫은 거죠. 뚫고서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찾는 거죠. 찾아보면 뭐가 있냐? 여기 이제 유골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센터에는. 근데 어떤 그 무덤에는 여기에 다른 용사들의 무덤, 더 후대 세대의 용사들의 군인들의 무덤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발견된 어떤 그 쿠르간에는 그래서 3명의 유골을 발견했답니다. 세 전사.
깃보림이죠. 용사, 전사. 그런데 걔네들이 이 부장품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 이제 압토의 지역 근처에 있는데, 어딘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장품이 칼들이 나왔답니다. 아주 오래됐다는 겁니다. 이 카자흐스탄하고 이 스키티아 이쪽 지역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다가 처음에 이제 후대 세대의 어떤 그 군인들 거는 발견했는데, 더 깊이 센터를 파고들어가 보니까, 누가 나왔냐. 이 편두, 코네들을 가진 좀 큰 유골이 나왔다는 거죠. 거인의 유골이.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요. 아메리카 대륙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때 사진이랍니다. 일반인하고 머리가 다르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네피림 중에 많은 애들이 편두를 갖고 있었죠. 인디안 중에 덩치가 작은데 편두를 갖고 있었다. 인디오나 인디안들. 걔네들은 이제 네피림을 섬기던 애들이 흉내낸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인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굉장히 크죠. 이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쿠르간의 한 가운데 센터 가장 깊은 데서, 큰 거인의 유골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뭐 화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장품, 칼 이런 것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억지로 만든 이 코네드가 아니라 실제 DNA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이빨도 무지하게 크죠. 그렇죠. 이게 거인 왕의 이제 유골이죠. 근데 생각보다 아주 크진 않습니다. 3m보다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얘가 2m 50인가 그런데 스키티아가 이제 철기도 아마 최초로 시작했을 텐데, 얘네들이 누굽니까? 얘네들도 여러 시대에 걸쳐 있는데 그 중에 골든 워리어의 시대가 있답니다. 황금빛 전사의 시대. 왜냐하면 스키티아인들이 이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해당하는 거인이다. 얘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부장품으로 이렇게 거울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시대의 동물들이 나오는데, 부장품 중에 신기하게 스와스티카 무늬가 있죠. 그리고 이 은으로 만든 것 중에 여기 그 홍보석, 그렇죠. 이게 뭐 루비인지 뭔지 모릅니다. 하여간에 그리고 여기에 세계 최대의 그 뭡니까 이게 고대의 펜타그램이 있답니다. 여기 아리안족이 살던 지역이 카자흐스탄 이쪽 지역에 이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사탄 숭배와 네피림의 그 어떤 흔적이 아니냐. 전 세계에서 펜타그램은 제일 큰 이게 있답니다. 이게 이제 구글어스에서 보일 정도로 큰 건데,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역사와 고고학은 최근의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저번에 그랬죠. 루마니아 땅에 가면 최근에는 루마니아인들의 군인들의 그 유골이 발견되겠죠. 더 깊이 파고들면 누가 발견되겠습니까? 소련군, 소비에트 붉은 군대의 그 유골이 발견되겠죠. 더 파고 들어가면 나치 애들 무덤이 발견되겠죠. 유골이. 더 파고 들어가면 더 옛날 세대의 그 군인들의 뼈가 발견되겠죠. 더 파고 끝까지 파보면 바로 뭐가 나올까요? 바로 뭐가 나올까요?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 누가 나올까요? 이미 엎드러진 용사, 고대의 전몰 용사, 먼 옛날에 지하로 내려간 용사, 바로 고대 용사인 네피림들이 무덤이 거인의 유골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애들은 전사였다, 용사였다. 훨씬 후대의 골리앗도 뭐였죠? 바로 용사다, 챔피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사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고고학하고 여기를 계속 파고 여기도 파고 계속 들어가면 맨 밑에는 뭐가 있다? 네피림의 유골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피림이 만든 무덤 위에 계속 더 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르크 애들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이거를 쿠르간이라고 부르고 계속 여기다가 매장하고 또 매장하고 했겠죠. 후대 세대에 걸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생생하고 귀중한 정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좀 이게 최초의 시도에서 두서없이 얘기하다가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